네,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출제 포인트 5까지 해가지고 동사 파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동사의 형식이라던가 동사의 어떠한 그런 동사구 표현, 그 다음에 수, 태, 시제 같은 거 파악하는 연습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준동사와 접속사 파트를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제가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해요. 이제 수업 때 계속 말하는 거지만, 사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동사와 준동사와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라기보다는 문법에서 있어죠. 문법 시험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파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실 준동사라고 하는 게 되게 양이 많습니다. 양이 또 많죠, 얘가. 이게 보시면은 일단은 준동사의 종류를 한번 몇 가지 적어 볼게요. 준동사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투부정사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라는 아이가 있고, 동명사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다 하려고 하기엔 사실 너무나 시간이 적고요. 제가 이것들의 또 어떤 그런 출제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문법 사항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주로 일단 이제 포인트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이 파트에 해당하는 어떤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출제 포인트 같은 거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기본서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시험이 한 몇 주 정도 남았고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대비해서 문법 적중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예 베이스가 없고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 적어도 1, 2회독 정도 회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최소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어야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참고를 좀 해드리고, 참고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쓰임이 다양하죠. 이 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 다 쓸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두 가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투부정사를 활용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 거고, 요거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부정사를 활용한 부사적 관용 표현들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to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두 가지를 위주로 우리가 조금 보게 될 건데, 우선 우리가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먼저 한번 좀 잠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먼저 봐보시면은,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 가주어, 진주어를 갖다가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옮겨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동사의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구조를 취하는 동사의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keep, make, find, 그리고 think, 요거 네 가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keep, make, find, think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냐면은 뭐 3형식, 뭐 2형식이나 뭐네 다 되겠지만은 5형식으로 쓰였을 때 이 자리에다가 목적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뿐이 아니라 이 목적어 자리에 대절도 가능해요. 얘네들은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썼었는데 현대 영어 오면서 요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영어 오면서 요게 이제 많이 쓰임이 바뀌게 되면서 이 투부정사와 대절 자리를 뭐로 대체해요? 이 자리를 우리가 보통 it으로 많이 대체를 하더라고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가목적어 it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리고 it을 여기다가 쓰게 되고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이 자리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투부정사와 대절,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목적어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어디로 가냐라고 보니까 이 목적격 보호의 뒷자리인 목적격 보호 뒤에 여기에다가 투부정사와 대절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뭐가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라고 합니다. 뭐 이제 뭐 진짜 목적어 이 투부정사와 대절을 왜 뒤로 보내냐라고 하면 뭐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뭐 얘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원래 영어에서는 흔히 막 긴 것들을 갖다가 뒤로 많이 보내잖아요. 얘네가 너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뒤로 보냈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진목적어라고요. 해석 같은 건 좀 보게 되면은 뭐 이제 keep을 한번 써볼까요? keep이 이제 유지하다라는 뜻이니까 유지시킨다.
it은 우리가 가목적어니까 해석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것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유지한다. 이것을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얘네들의 내용인 거죠. 투부정사와 대절을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만든다. 이것을 목적격 보호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뭐냐면 투부정사와 대절의 내용인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게 거의 뭐 충분합니다. 뭐 시험에는 거의 다 먹히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면은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 요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 자,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명사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이걸 투부정사에 우리가 for 플러스 명사를 넣은 다음에 투부정사를 삽입함으로써 이렇게 어떠한 그런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주체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론인 거고 얘가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어디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입자리 여기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입자리.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험 패턴이 it을 빼고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내요. it을 뺀 상태에서 그냥 목적격 보호 이렇게 진주어를 써버리는 거, 진목적어를 써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 입자리를 갖다가 꼭 빼놓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로 풀어볼 건데 이게 이따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안 보여요. 정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은 명사라던가 아니면은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는 쓸 수 없어요. 부사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또 하나 제가 출제 포인트였던 그 아까 투투라는 것을 언급했었는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투와 이제 투 요거는 이제 여기 앞에다가 투와 투 사이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집어넣죠. 형용사나 부사를 집어넣어서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해석 자체를 매우 뭐뭐해서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고 부정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뭐뭐해서 그렇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요거 조금 잘 해석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얘는 해석도 해석인데 여기서 나오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와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쓰는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어디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앞에 있는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앞에 여기 있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라고 합시다.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는 이 뒤에다가 뭘 써야 돼요? 보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형용사를 주로 씁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형식 동사라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테고 형용사가 들어갈 테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인 일반 동사이다. 이형식을 제외한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게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가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출제되는 많은 포인트가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쓰냐 부사를 쓰냐를 갖고 이제 좀 많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그 문장의 형식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사실 너무 우리가 이제 약간 선택과 집중을 좀 했을 때 제가 과감하게 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좀 참고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정확한 이 부분이 좀 이론이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를 조금 들어주셔야 돼요. 이쪽에 해당하는 기본 강의 좀 들어주시면 되고 일단은 급하게 이 정도로만 딱 정리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 이렇게까지 해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의 그것 때문에 필기가 조금 자유롭지 않은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 정도만 좀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조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랑 분사는 제가 이제 같은 곳에 다 이제 한번 필기하도록 할게요. 네, 요거만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셨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명사와 이제 분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명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업 때도 계속 강조합니다. 뭐를 주로 기억해야 된다? 동명사는 관용 표현을 좀 기억을 해야죠.
얘는 사실 여기에서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하죠. 관용 표현이. 동명사 관용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동명사가 원래 이제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명사 자리에 쓰이는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인데 그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어요? 요런 게 있죠. 요런 거. 몇 가지만 적어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look forward to ing라고 합니다. 그쵸? 뭐뭐 하기를 학수고대하다. 뭐뭇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요 자리에다가 아까 뭘 쓴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뭘 쓰는 게 핵심이에요. 동명사를 쓰는 게 핵심이다. 이게 전치사 투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bbg ing라는 것도 있죠? bbg ing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고 하죠. 요것도 이제 어디가 핵심이겠어요? 여기 있는 bbg ing 요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요런 거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spend를 활용한 구문이죠. spend. 그 다음에 시간. 여기다 시간, 네, 돈도 씁시다. 시간, 돈, 그 다음에 ing 요렇게 써가지고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 뭐 하는데? 요거 동명사 하는데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떠한 동명사 관용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런 것들을 조금 암기하셔야지 동명사는 거의 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분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분사를 볼 건데 분사도 되게 양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막 이론 설명하는데 막 몇십 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출제되었던 것들을 근거로 그런 걸 경향으로 삼아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저는 분사, 특히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싶냐면은 분사 구문에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분사 구문. 최근 들어 이제 분사 쪽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긴 해요, 얘가. 일단 이 분사 구문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분사의 어떤 형태를 잠깐 봐보자라고 하면은, 이 분사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분사의 총 형태가 우리가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다라고 해요. ing와 그다음에 pp라고 하는 뭐 이제 과거 분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분사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얘네가 이제 ing나 pp가 앞에 있는 이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ing를 쓸래, pp를 쓸래가 이제 주로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한다. 명사가 무언가를 하는 능동의 개념이다 그러면 ing를 쓰고, 명사가 무언가를 당하는 그런 개념이면 이제 pp를 쓴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분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또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 그대로 분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분사의 쓰임을 말하는 거죠. ing나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와 ing, pp와의 그 관계를 봐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라고 하는 게 이 분사의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ing와 pp가 명사를 꾸미는 걸 봤을 때 이 명사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하는, 능동이면 ing를 쓰면 되고 수동이면 pp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분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ing,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그런 식의, 요게 이제 그러니까 ing가 이 분사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뒤에 이 주어 동사를 갖다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게 되고요. ing가 아니면 또 여기다가 뭘 쓸 수가 있냐면은 과거 분사인 pp를 쓸 수가 있죠. pp가 들어가면서 이 뒤에도 주어 동사를 써서 얘를 갖다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 pp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이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갖다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형태 여기 ing와 pp는 어디에도 갈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의 이 뒷자리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는 그 부사, 약간 수식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의 위치는 앞에 와도 되고 뭐 뒤에 가도 되고 중간에 가도 되고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라는 거 조금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어쨌든
요게 이제 분사구문의 어떤 그런 형태인 건데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역시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여기다가 ing를 쓸래, 여기다가 ing를 쓸래, pp를 쓸래 하고 물어보는 개념이죠. ing와 pp 중에 무엇을 쓸래 너는? 그럼 역시나 얘를 판단하는 기준, 여기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진행인지 완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돼요? 여기는 분사처럼 어떠한 그런 기준이 되는 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분사구문에서 그 명사를 어떤 역할이 누가 대신해요? 뒤에 있는 이 주어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다시 한번 분사구문을 풀 때는 얘가 ing냐 pp냐를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뭐 밑도 끝도 없이만 해석으로 접근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꼭 이 주절의 주어, 이 주절의 주어를 갖다가 얘네들 앞에다가 넣어 보신 다음에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얘랑 똑같이 그때는. 만약에 그래서 자, 예문을 한번 써봅시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봅시다. 돈이 없어서 그는 뭐뭐뭐 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쵸? 여기가 이제 분사 구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having no money라고 하는 ing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뒤에는 이제 he, couldn't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개념이죠. 여기에 만약에 시험이라면 어디에 밑줄을 쳐나요? having에다가 밑줄을 딱 쳐놨을 겁니다. having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러려면 꼭 반드시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이 뒤에 있는 주어절의 주어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he를 넣었을 때는 그가 돈이 없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맞아요? having이 올바르게 쓰인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구문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질문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그래요. 뭐 이제 주어가 넣어서 이제 주어가 같다라면은 주어가 하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이제 pp를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어를 넣었는데 주어가 틀려요.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주어를 여기다가 넣어서는 일반적인 능동이나 수동이나 뭔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자리에 그대로 주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주어를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생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주어를 써주시면 돼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이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놓읍시다. 요거는 약간 문장 하나의 표현처럼 암기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장이 요 문장이죠. 최근에도 나왔었는데 얘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일단 더 웨더가 없다라고 칩시다. 더 웨더란 말을 빼버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웨더를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봅시다. 자, 웨더 지워보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being cold, he didn't d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봤을 때 추워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뭔가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요건 이제 문맥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냐면은 더 웨더라는 말이 들어가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날씨가 되게 추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할게요. 날씨가 뭐 했기 때문에 추워서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쓴 건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문맥상 이게 이제 원래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문맥상 그가 추운 게 아니라 뭐가 추운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그가 밖에 나가지 않은 거거든요. 이 말은 즉슨 여기 있는 이 주절의 주어와 이 분사구문에 있었던 이 부사절의 주어가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다를 때는 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얘를 갖다 여러분들 꼭 이제 써주셔야 되고,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이제, 시험에도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는 이거를 되게 더 쉽게 하려고 더 웨더라고 썼지만, 실제 시험에는 이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써놓냐면은, it이라고 씁니다. It being cold, he didn't go out. 요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되게 좋습니다. 이때 it은 일반적인 그 날씨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it을 빼고 그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it을 빼서 마치 그가 추워서 밖에 나가지 않은 것처럼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썼지만 이게 이제 그때는 영장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 위에 한글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날씨가 추워서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딱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 그가 그냥 약간 매칭을 안 시키고 그냥 잊어버린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He being cold, 오케이. 그가 추워서 그가 밖에 나가지 않았다. 얼추 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추운 게 아니라 날씨가 추웠다라는 말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뭘 써주는 게 맞다? It being cold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때 it은 날씨를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이 it being cold. 요거 자체를 외워주셔도 좋아요. 요거 자체를.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아니면 cold 자리에도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It being sunny, it being windy, it being rainy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분사 구문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앞에 있는 그 ing와 pp를 확인하는 거. 그러려면 주어를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근데 주어가 다를 때, 주어가 다르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여기 있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다른 주어를 써줘야 한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분사 쪽에서는 거의 이제 틀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이거 써놔야 되겠죠? 요거 예문까지만 딱 써놔가지고 요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은 필기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사도 얼추 정리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참 더 많은 걸 하고 싶고 저도 정말 욕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최대한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은 특강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게 특강의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 한 이 컨셉 자체가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 그러니까 이번 올해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만 제가 딱딱 찍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조금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죠, 우리가. 자, 봅시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1번부터 보니까 지금 어떤 문장을 쓴 거예요? 분사구문이 있는 문장을 쓴 겁니다. 그쵸? hiding이라는 ing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니까 I 주어, waited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ing 주어 동사 전형적인 분사구문의 문장 패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다? 앞에 있는 이 ing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주어를 갖다가 앞에다가 넣어보면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봅시다. 문맥을 봅시다. 커튼 뒤에 숨어서 나는 기다렸다.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봅시다. 내가 커튼 뒤에 숨은 거 말 되잖아요. 충분히. 그쵸? 내가 커튼 뒤에 숨어서 나는 기다렸다. 그 섀도우가 다시 등장하기를,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여기에 지금 뭘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ing를 쓰는 게 맞겠죠. 내가 숨어 있는 어떠한 관계, 능동과 진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ing가 올바르게 쓰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판단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른 거 이 뒤에 안 보셔도 됩니다. 분사구문의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봅시다. 자, being cold outside. 바깥이 추워서 I boiled, 나는 끓였습니다. 이 물을 끓였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tea, 그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쵸? 어떠한 추진할 수 있는 패턴이죠. 얘도 지금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이죠. 앞에 뭐로 시작을 하니까? 앞에 ing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 되는 건데 분사구문의 출제 포인트는 항상 뭐다? 역시 여기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보는 거였다. 그러려면 뭐 해봐야 된다? 나를 넣어서, 주어를 넣어서 ing인지 pp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얘는 내가 바깥이 추워서라고 그냥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보시면 지금 내가 바깥이 추워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바깥이 춥다라는 건 뭐가 춥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운 게 아니라 날씨가 춥다는 말이 되겠죠. 날씨가. 그럼 여기는 나를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니까 다른 주어를 써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써주는 게 맞아요? 문맥상 is 같은 걸 하나 추가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it being cold outside, 날씨가 바깥의 날씨겠죠. 그쵸? 바깥의 날씨가 추워서 I boiled, 난 끓였습니다. some water, 약간의 물을 끓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it being cold 요거 자체를 통으로 외우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답은 2번, 얘는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봅시다. 자, I've been looking forward to hearing. 끝났습니다. 여기서 출제 포인트 나왔죠. 동명사 관용 표현이네요. look forward to ing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표현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나의 표현으로 얘도 암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봅시다. 4번에 보니까 얘도 역시나 무슨 문제? 분사구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앞에 뭐로 시작을 하니까 ing로 시작을 하니까 뭘 넣어봐야 되겠다? he를 여기다가 넣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주어를. 그의 지갑 속에 돈이 없어서 그는 had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출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저희가 그 조동사 관용 표현에서 제가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얘도 지금 앞에 들어가니까 올바른 문맥으로 쓰였고 얘도 올바르게 쓰였네요. 그러면 그쵸? 그가 이제 지갑에 가진 돈이 없어서 그는 had no choice but to walk,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more than 10km, 10km 이상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들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31번, 32번, 33번, 이제 34번까지인가요? 아니죠. 31번까지네. 그쵸? 여기까지 해서 이제 틀린 부분, 여기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면 되는 건데, 요건 제가 이제 아까 앞전에서 약간 설명을 좀 안 드린 건데, 여러분 분사 중에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앞에다가 주어를 넣어가지고 얘가 ing인지 pp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분사 구문의 어떤 정석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간의 어떠한 수거처럼 정해진 분사들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다가 그냥 약간 단어처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다가 주어를 넣어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이 그냥 일부 어떠한 분사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거처럼 단어처럼 그냥 외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얘 같은 건데 봅시다. 그 자동차가 구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사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자동차가 is old fashioned, 구식이라 할지라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은 granted that이 아니라 granting that이죠. granting that 주어 동사죠. 요렇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라 할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뜻을 가진 하나의 그냥 수거처럼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독립분사 구문이다, 특수 구문이다 하는 건데 그냥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자체를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라 할지라도, granting that 주어 동사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 다음 것도 똑같습니다. 한글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펴본 여러 국가의 통계 자료를 판단해 볼 때 그 지역의 경계는 점차 후퇴할 것이다. 보시면은 통계 자료, 어떤 통계 자료? 우리가 봐왔던 통계 자료죠. 몇몇 국가에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가 봐왔던 통계 자료로 판단해 볼 때 어떤 표현? 이 판단해 볼 때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해 볼 때라고 하는 게.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써요? judged from이 아니라 무조건 judging from이라고 합니다. judging from이라고 하죠.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 판단해 보건대, 뭐뭇을 판단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judged from 이런 게 아니라 뭐만 들어간다? 뭐뭐로 판단해 보건대라는 뜻에는 judging from이라고 쓴다라는 거를 단어나 어떤 수거처럼 암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저 해석을 해보면은 the region's economy, 그 지역의 경제는 should be about to slow down. 이제 여기서 be about to가 막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slow down은 이제 침체될 거란 말이니까 이제 막 앞으로도 계속 침체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3번도 똑같습니다. 3번도 the man seen that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바로 얘기를 할게요. seen that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요? seeing that입니다. seeing that. seeing that 주어 동사라고 해서요. 여기 있는 거 보죠. 뭐뭐 하는 걸 보고, 뭐뭐 하는 걸 보면서,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런 뜻입니다.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얘는 그냥 뭐뭐 하는 것을 보아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은 seeing that the manager wouldn't listen to anyone 뭐뭐 하는 것을 봐서 매니저가 wouldn't listen to anyone. 그 매니저가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런 걸 봐서 그 남자는 took a submissive attitude. 이 submissive attitude가 이제 요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봅시다, 그냥. 꼬리를 내리다라는 표현입니다. submissive라고 하는 게 뭔가 굴종적인, 순종적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게 꼬리를 내렸다. 어떤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seeing that 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옆에다가 몇 가지만 더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어떤 그런 분사가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가장 많이 쓰는 요것도 한번 적어 볼까요, 요거?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그렇죠? 이 frankly speaking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frankly speakin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만 바꿔서 generally라고 쓸 수도 있죠.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the weather permitting. The weather permitting 이라고 하고요.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Speaking of which라고 합니다. Speaking of which라고 하고요. 이제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뭐뭇에 관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뭇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speaking of which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랑 통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34번에 다음 문장들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제가 뭐 사실 한글도 뭐 읽어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요 부분을 한번 잠깐 봐봅시다. 우리가 The problems surrounded the cause of the failure 여기 한번 봐봅시다. 그쵸? 자, 일단 여기 지금 문장 구조로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장 구조로 파악을 해보니까 The failure 실패는 reminiscent라고 하죠. 그쵸? 요게 이제 그 뭔가 상기시키는 것, 약간 그러니까 명사 형태라서 상기시키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실패는 뭐다? 어떠한 상기시키는 것이다. 무엇을? 그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이란 얘기죠. 근데 어떤 문제냐면은 치명적인 어떤 그런 우주 왕복선 사고죠. 치명적인 이제 그 우주선 사고를
surround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둘러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보니까 주어가 동사, failure가 주어, 그 다음에 is가 동사, reminiscent가 보어입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수식어 되어 있는 거고요. 문장은 끝났어요. 이 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보어, 문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수식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surrounded라고 하는 거, 얘도 뭐로 쓰여야 됩니까? 수식어로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형태가 어때요?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 그쵸? 과거 동사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제 틀렸다라는 건데 얘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 게 낫나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현재 분사인 ing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 surrounding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problem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쓰여서 problems와 surrounding의 관계를 보게 되면 문제가 surround, 뭐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라고 하는 능동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뭘 해주는 게 맞다? ing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과거분사로 본다라고 하면은 해석이 말이 안 되죠. 일단 과거분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pp라는 거 일단 이 과거분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얘가 어떠한 그 수동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수동의 느낌이 있어서 이 뒤에 바로 명사를 쓸 수도 없죠. 명사를 쓸 수도 없고요. 얘처럼 지금 어떻게 surrounded 뒤에 바로 여기 더 cause라고 하는 명사를 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없고요. 문맥상 둘러싸여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둘러싸여져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뭐뭐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뭐뭇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는 pp가 아니라 뭐로 쓰는 게 맞아요? ing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인데 뭐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무엇을? 그 치명적인 우주선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surrounded가 아니라 얘를 뭐로? ing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무슨 문제예요? 일반적인 분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사 문제가. 그래서 얘들 갖다 우리가 좀 이제 도식화해보면은 명사를 쓰고 그 뒤에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가 하면 능동과 진행이면 ing, 당하면 이제 수동이면은 그 과거분사를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지금 그쵸? ing 능동으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부터는 제가 좀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제를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이제 실제 기출입니다. 얘는 이제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인 건데, 제가 이거 항상 수업할 때마다 그 수험생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요거 한번 풀어봐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못 푸세요. 되게 겉보기엔 되게 맞는 문장처럼 보이거든요. 문장 구조를 봐도 그냥 최고의 소프트웨어 컴퍼니 주어, are finding 동사, increasingly challenging 여기를 갖다 이제 목적어나 이제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투부정사는 수식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얘는 막상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해요. 아니 해석을 해도 어색함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까? 얘를 갖다가 진짜 목적어로 보고 increasingly challenging을 뭐로 보고 목적격 보어로 보고 여기에다가 뭘 추가해 주시면 돼요? it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알아가고 있다, 알고 있다. 무엇을? increasingly challenging.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 to stay ahead. 앞서 나가는 것이,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렇죠? 선두에 있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라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라고 알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it을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를 갖고 장난을 많이 친다? it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 it을 꼭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문장 구조를 근데 일단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동사가 만약에 find, make, keep, 그 다음에 think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떠한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걔는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아닐까 조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문장 구조 많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얘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experiment 실험. 어떤 실험이에요? 여기 그 미국 우주 비행사들에게 행해진 실험이죠. 그 실험이 made clear that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절을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신체적 활동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또 해석상 되게 어색하지 않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틀렸어요? 얘도 역시나 clear라는 형용사가 있고 대절이라는 진짜 목적어가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없다? 가짜 목적어인 it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it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ke it clear that 이렇게 가누는 게 맞겠죠. 얘도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활용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이제 기출문제였는데 그 문제 똑같이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냥. 근데 포인트가 똑같은 거죠. 둘 다.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뭘 뺀 거예요? 단순히 it을 빼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준동사에서 나왔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우리가 좀 마무리 지어봤고요. 한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속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